수호가 그린 그림을 보며 이야기하는 장면처럼 보이는데요. 계속 자신의 그림을 정우에게 가져다 달라며 하설에게 부탁을 했지만 박형식이 지속적으로 수호와의 만남을 방해를 했기에 그동안 만나지 못하다가 아주 짧은 시간 수호와의 면회를 가진 이후 수호가 그린 그림을 결국 받아내거나 사진을 찍어서 면회의 장소에서 중요한 단서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정우는 덕미가 항상 후드를 쓰고 다녔기에 단번에 그림 속 후드의 주인을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우가 그렇게 크게 놀라지 않은 것은 아마도 덕미를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라고 이미 예상을 한 것이기에 담담히 받아들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이유는 사실 2화에서 확실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면회를 오던 낙염을 웃으며 반기던 모습이었으나 출소 후 어느 시점부터 낙염을 피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그렇게 낙염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된 장면은 과거에 낙염이 자신의 집에 찾아왔던 것이 사실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었죠. 고정우가 범인으로 몰렸던 가장 중요한 장면은 선물로 받았지만 맞지 않아 신지 않던 신발에 보현과 다은의 피가 묻어 있었기에 정우는 결정적인 증거로 인해 살인자의 누명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던 정우는 해당 신발을 신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었죠. 결국 다른 누군가 신발을 가져다 놓은 것이고 정우의 집에 방문한 사람은 정우의 시점에서는 낙염밖에 없었습니다. 정우는 낙염이 자신의 집에 들어온 방법에 대해 생각했을 듯한데요. 도대체 낙염은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온 거지? 라는 생각을 말이죠. 갑자기 집안에 불쑥 들어와 너 혼자 이걸 다 마셨냐며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낙염의 말에 정우는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낙염의 증언은 정우가 취해 있었다고 했지만 특별히 취해 보이지도 않았고 그 시각에 문자를 보내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조만간 정우의 휴대폰도 발견되면서 문자를 보낸 이력이 밝혀지며 정우가 확실하게 보현과 다은이 살해당하던 시간에 집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성립되면서 그동안의 누명이 전부 풀릴 것만 같은데요. 분명 정우가 잡혀가던 장면에서 정우의 휴대폰을 투거해가는 장면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우의 휴대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정우가 문자를 보낸 사람은 다은이가 그 당사자일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죠. 여자친구가 갑자기 전화기를 꺼두고 자신의 연락을 안 받았기에 문자를 보냈을 것만 같은데요. 그 휴대폰에 중요한 단서가 있었기에 지금까지도 언급이 되지 않은 것이겠죠. 그와 함께 정우가 낙염을 조금 멀리하는 듯한 이유는 정우가 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정우의 집에 낙염이 찾아와 식사를 차려놓고 간 것을 보고 그때부터 정우는 낙염이를 의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을 텐데 집에 찾아와 식사를 차려놓고 갔다는 것은 자신이 없을 때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을 낙염 스스로 정우에게 알려준 셈이나 다름없었죠. 그렇기에 자신이 차에 치여 병원에 입원했을 때조차도 낙염이 자리를 비우자마자 고통을 참아내면서까지 병원에서 뛰쳐나오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심증만이 있기에 지금까지 낙염의 호의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으며 병무가 직접 낙염이 짠판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염에게 사건의 진실에 대해 다시 묻는 것은 낙염이 보현과 다은의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낙염은 자신의 삐뚤어진 사랑 때문에 정우를 범인으로 몰아간 장본인처럼 보이는데요. 직접적인 증거인 신발을 놓고 간 사람은 현재까지의 정황을 보면 낙염 한 명밖에 없기에 말이죠. 그와 함께 11년 전 사건에서 시신을 넣어 이동하던 차량이 전봇대를 부딪힌 사고가 있었지만 그 사실도 은폐해 오던 것을 보면 차를 타고 있던 인물이 고정우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또 다른 인물이 있기에 해당 사실을 숨긴 듯 보이는데요. 차의 폐차 여부에 대해 계속 신경 쓰는 모습을 보면 차를 다시 찾게 된다면 사건의 진실에 대해 더욱 다가갈 수 있는 단서가 있기에 차의 행방을 쫓는 듯 보입니다. 아마도 그 차에 숨겨져 있던 또 다른 증거물은 현장에서 사라진 두 자루의 삽일 것이며 정우의 차 안에 삽이 있을 확률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우린 더 시간이 없어졌다는 말과 함께 상철이 컨테이너 박스 안에 있는 모습은 그 안에 중요한 단서가 있거나 정우의 차가 있을 듯한 모습인데요. 여전히 해당 사건을 덮으려 하는 형구탁과 사건을 밝히려 하는 노상철이 대립하는 상황이 해당 컨테이너에서 이루어질 듯 보입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의 범인은 정우가 아닐 것이라 믿고 있던 아버지였기에 차에는 혈흔의 흔적과 함께 사건의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조작된 증거가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우의 차에는 사라진 삽 2개와 함께 아마도 정우의 휴대폰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그리고 현재 수호의 그림으로 사건의 진실에 대해 조금씩 알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수호가 이 모든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스스로 자백을 하지 않았던 것은 수호마저도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려주는 모습입니다. 지속적으로 정우에게 자신이 목격한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수호이지만 자신이 어떻게 목격을 하게 된 것인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가 지금까지 목격한 것을 숨겼던 진실은 박다은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강스포인데 원작의 내용과 아주 비슷하게 흘러가기에 추측해보자면 원작에서는 현수호가 박다은을 짝사랑하는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인 다은이 정우와 사귀는 사이였기에 질투심을 느낀 것이겠죠. 그런데 창고에서 박다은과 박형식이 만나는 장면을 목격했고 박형식이 박다은과 다투다 살해하는 장면까지 전부 다 목격한 것입니다. 할머니와 통화하던 장면에서도 반란까진 고딩년이라고 한 말을 보면 동급생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기에 박다은을 살해한 인물은 지금까지의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 박형식 말고는 아무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수호는 박다은이 그렇게 사망하고 나서야 다은을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며 박다은을 숨긴 것입니다. 애초에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이라는 제목도 박다은이 백설공주처럼 이쁜 외모이기도 하지만 독사과로 인해 쓰러진 백설공주처럼 박다은을 아직 죽지 않은 것이라 생각하며 자신의 온실 안에 미라의 형태로 보관한 것입니다. 여전히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이유도 현수호가 자신만의 공간에 다은의 시신을 숨겼으며 그로 인해 자신이 지금까지 목격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수호가 온실 안에서의 비밀 공간에 들어가서도 벽면을 유심히 바라본 이유도 그 장소에 박다은의 시신을 보관했기에 뚫어지게 쳐다본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박다은이 사망한 진실에 대해 박형식은 자신의 아내에게 직접 이야기했기에 예영실 또한 박다은의 사망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형구탁도 마찬가지로 예영실이 사건을 묻는 조건으로 진급시켜줄 것을 약속하며 해당 사건의 진실을 묻고 3개월 안에 고정우를 범인으로 몰아 감옥에 가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에 벌어진 사건 중 하나는 자신의 아들과 연관이 있으며 하나는 자신의 승진과 앞날을 책임져주는 사건이 연관되어 있었기에 형구탁도 진실을 감추고 모든 죄를 고정우가 뒤집어 쓰게 한 것이었죠. 형구탁이 해당 진실에 대해 이미 전부터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 장면은 사실 하설의 옷에 붙어있던 별 모양의 스티커를 형구탁이 유심히 바라보던 장면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박다은은 박형식을 만날 때마다 별 모양의 스티커를 붙이고 있었고 박다은의 유류품에서도 해당 스티커가 발견되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유난히도 하설의 뒷모습을 바라본 장면과 함께 별 모양 스티커를 유심히 바라보는 장면은 이미 형구탁 또한 사건에 연관이 있었음을 보여주었었죠. 이후에는 예영실과 만나면서 그 사건에 깊은 연관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결국 10화에서 결정적으로 또 다른 실마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은 정우의 차와 휴대폰이 결정적인 증거로 밝혀지면서 사건의 진실에 대해 한 걸음 다가서는 모습이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병모와 민수에게도 큰 실망감을 느꼈지만 낙엽이 사건의 진실을 숨긴 내용에 대해 알게 된다면 진짜 더욱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만 같습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마을 사람 전체가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복잡한 사건이기에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면 정우는 어머니를 모시고 둘이서 서울로 떠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낙엽이 사건에 커다란 단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형구탁의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형구탁은 자신이 모르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하여 병무에게 가지만 병무는 당연히 진실을 제외한 이야기만 형구탁에게 들려줍니다. 건호는 유언을 통해 아버지에게 창고에 있었던 것을 밝히라고, 그리고 병우와 민수도 자신처럼 끝까지 벌받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형구탁은 이번에도 옳은 방법이 아닌 결국은 자신이 살아날 방법을 선택했는데요. 자신을 제외한 병우와 민수를 벌받게 할 방법을 궁리하는 형구탁입니다. 장례식장에 찾아온 사람들의 행태는 더욱 구역질이 나는데요. 예영실은 사건이 다시 드러날까 무서워 장례식장에 와서 형구탁에게 더 큰 자리를 제안하고, 양흥수와 신추호는 건호의 장례식에서 자신들의 아들 문제를 의논하는 뻔뻔함을 보였습니다. 한편 나겸이는 심동민과 이재희를 찾아가 양병무와 신민수가 보영이에게 한 짓을 모두 말해버립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지 않는 신추호는 치밀한 계산으로 심동민에게 줄 현금을 미리 챙겨놓고 심동민에게 바짝 엎드리며 위기를 모면합니다. 딸이 두 친구에게 몹쓸 짓을 당했는데 상대의 변명에 아무 말 없이 돈만 받고 넘어가는 심동민이 인간인지,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 살리자고 사귄다고 둘러대는 두 아버지들을 보자니 정말 인간이 저럴 수 있나 싶고 너무 화가 나는 장면이었습니다. 현고탁은 신민수를 불러 협박을 합니다. 병무가 모두 시켜서 한 것으로 자수하도록 하죠. 그런데 이대로 당할 병무는 아니죠. 병무는 덕미가 모두 짠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병무가 잡혀가기 전 나겸이는 병무에게 마을을 떠나라는 문자를 보내고 병무는 당연히 나겸이에게 화가 나 있을 것 같습니다. 연행까지 되고 보니 나겸이를 감춰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병무는 덕미가 이 모든 판을 짰다고 다 밝힐 것 같습니다. 정우는 그 이야기를 듣고 덕미를 만나러 가는데요. 덕미의 반응을 보고 정우는 모든 것을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호가 그린 그림에서 후드티를 입은 것은 덕미라고 정우가 이야기하는데요. 이 드라마 주인공이 정우인데 정우 등장신이 굉장히 적습니다. 정우는 건우를 쫓아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데요. 하설이 심동민이 무천가든에 왔을 때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바로 정우에게 전화를 해서 정우가 아픈 것을 노상철까지 알게 됩니다. 다행히 정우가 많이 다치지는 않았는데요. 노상철은 사건 모든 파일을 다 가지고 와서 다시 수사 파일을 확인하면서 정우가 허위 자백을 강요받은 것을 비디오 녹화를 통해 확인하고 사건을 처음부터 수사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정우와 함께 시간 순서로 사건을 정리하고 노상철은 이재희가 보영이에게 보낸 문자를 확인하고 이재희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이재희 역시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우와 노상철과 대화 속에서 정우는 친구들이 모두 운전을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차량 뒷좌석에 삽이 두 자루 있는 사진에 대해 물어봅니다. 노상철은 삽이 두 자루 있는 사진만 있고 물건을 압수했다가 다시 증거물품에서 삭제한 것이 이상하다고 설명합니다. 삽이 두 자루인 것을 보면 양흥수와 신추호가 유기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우는 버스를 기다리다가 접촉사고를 목격하고 잊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진술 당시 전봇대를 들이받았다는 진술을 김희도 형사를 통해 듣고 정우가 진술하게 됩니다.